피칭이 끝나니까 젊은 분이 제 손목을 딱 잡고 컨퍼런스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Do you know 쿠팡?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쿠팡 아니야 쿠팡? 그렇죠. 인터넷에 가서 봤는데 애플? 구글? 스티브 잡스? 이 회사가 그 회사라고? 그때부터 뭔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서 좀 힘들었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홈런을 네. 한번 치셨잖아요 중간에. 네, 쳤죠. 세코이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탑 VC인 세코이어한테 네. 투자를 받은 네. 사연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 이제 보넨젤스 아 있었어요. 그렇죠. 보엔젤스 네. 있었죠. 네, 보넨젤스. 맞아요. 보엔젤스 미안해요. 보엔젤스를 깔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서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고 외국 자본의 한국 기업 투자 이제 뭐 외국 그렇죠. 그런 게 좀 드물었잖아요. 지금도 드물었죠. 드물어요. 네,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프라이머 투자를 받은 이후에는 프라이머에서 보넨젤스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보넨젤스를 가게 됐고 다음 스텝이 좀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렇게 원하는 투자자가 매칭이 되진 않았어요. 답을 좀 외국에서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외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녔거든요. 네, 기회가 주로 되는 어느 나라를 다니셨어요? 그때 영국도 가봤고 와. 프랑스도 가봤고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우와. 가고 일본도 갔었고 중국도 갔었고 싱가폴, 인도네시아까지 갔어요. 와. 네. 지금도 영어를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닌데 그때의 저는 의지가 영어를 넘어선 거예요. 뭐 절박함이 만드는 거죠. 네, 진짜 상황. 절박했었고 네. 한국에서는 좋은 투자 파트너를 못 찾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가겠다. 근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없으니까 그런 후원자를 찾거나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지원했었고 기억나요. 그때 다 다니시던 게 기억나요. 네, 네. 한국에서는 왜 못 찾을 것 같다 이런 음. 생각을 하셨어요. 투자자분들의 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고 질문하는 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네거티브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업이 왜 잘 될까라는 거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망할까라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들었고 창업가이자 사업가였던 저희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지만 망할 이유도 많다는 걸 알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가겠다라는 결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내가 해내겠다는 답밖에 없는데 그 뻔한 답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왜 성공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외국 투자자분들이 훨씬 그런 태도가 좀 오픈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난 다음에 투자를 받으면 꼭 외국에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졌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해내는 회사는 정말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세코이어 캐피탈이 오피스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한국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닌데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 오피스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인디아 펀드에서 받았고 네. 세코이아 캐피탈은 전 세계에 이제 4개 사무실이 있거든요. 미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아시아 쪽은 다 인도 펀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아시아권에 투자를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다 인도에 하죠. 그냥. 네, 거의 다 인도 베이스로 하고 인도 혹은 동남아 시장을 포커스하는데 투자 심사역부는 저희 회사 투자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처음 방문을 하셨어요. 와, 그분이 인도 분이신가요? 심사역부는 싱가포르 분이었고 오. 헤드는 인도 분이었어요. 와우. 네, 두 분 다 한국에 처음 오셨고 한국의 겨울이 너무 춥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따뜻한 이렇게 나라에서 출 줄 오셔서. 몰랐다. 네. 첫 만남부터 한번 뽀개보자. 그렇죠. 뽀여봅시다. 첫 만남부터. 그러니까 어디서 만났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 제가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중에 한 컨퍼런스에서 만났고 저는 이제 행사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뭐 투자 경험은 없지만 행사를 이제 많이 가니까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단 또 말이에요. 염색 막 하고. 염색은 안 했었지만 컨퍼런스 안에서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결국 짬밥이야. 네. 오래 해봐야 돼. 입구에서 막 뭐 그 팜플렛 나눠주고 이벤트에서 뭐 상품 주고 막 뭔가 시끌벅적하게 하면은 일단 그 안에서는 경쟁 우위란 게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투자자를 만나면 무조건 가서 엘리베이터 피칭을 해요. 일단 네. 양복 입고 포멀한 느낌이 난다. 이 사람은 투자자 같다. 네. 이런 느낌이 가면 가서 엘리베이터 피칭하면서 될 것 같으면 얘기를 좀 더 길게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또 다음 사람 넘어가고 왜냐하면 투자자 너무 많으니까 빨리 나한테 맞는 사람 찾아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저도 투자자로서 컨퍼런스를 가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와서 나한테 말을 걸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쭈삣쭈삣해요. 심지어 부스를 가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네. 미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동양 사람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많지 맞아요. 않아요. 많지 않아요.
우리는 창업가라고 생각하면 막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막 쫓아다니고 말 걸고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뭐 자존심도 있고 이런 자가검열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막 들이대면 너무 우리를 싸게 보지 않을까? 없어 보이지 맞아, 않을까? 맞아.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다 그 사람은 지나가거든요. 당시에 저는 사실 절박감이 굉장히 컸었고 없는 형편에 일단 외국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귀한 시간을 뺏어 왔잖아요. 팀원도 별로 없는데 그러네.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가야 된다. 뭐 투자는 모르겠지만 투자자 네트워크는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이제 피칭을 하는데 제가 이제 딱 피칭이 끝나니까 어떤 젊은 분이 제 손목을 딱 잡고 컨퍼런스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의아하죠. 왜 저 사람은 날 데려갈까? 납치.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저를 끌고 가요. 강한 힘으로 납치. 그래서 본인 소개를 하는데 Do you know 코팽?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코팽이 뭐예요? 나 모르겠다. 코팽 모르겠다. Are you from Korea?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는데 코팽은 모르겠다. 쿠팡 아니에요? 쿠팡? 그렇죠. 아. 그래서 써주는 거예요. COUPANG. 쿠팡에 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 우리 회사 투자. 쿠팡에 투자를 했다고? 근데 난 모르는 회사인데?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는데 그게 세콰이어 캐피탈의 회사였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지. 세코이를 모르면 어떡해. 몰랐어요. 일단 뭐 저는 투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음. 그거 명함을 받아서 어쨌든 그분이 묻는 거를 충분히 답변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숙소로 와서 우리 팀원들한테 보여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코이어를 받았어.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인터넷에 가서 봤는데 애플? 구글? 스티브 잡스? 이 회사가 그 회사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영어를 굉장히 못했는데 네. 엘리베이터 피칭을 진짜 수백 번의 연습으로 그냥 통째로 외웠거든요. 야, 딱 누가 와서 딱 찌르면 타타닥 나오게. 영어는 못하지만 그것만 외운 거예요. 되게 딱 찔러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미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레벨로 하면 안 아니 되잖아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레벨로 안 되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한글로 다 정리해서 마침 같이 가셨던 분 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영어로 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밤새도록 외웠죠. 그 영어로서 경우의 외운 게 수마다 이렇게. 영어로서 외운 게 아니에요.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오는 연역적 관점에서 그걸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워서 가서 다행히도 답변을 잘 했고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뭐 마음에 드셨겠죠. 다음에 우리 회사 헤드를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행사장에서 며칠 더 있다가 인디아 펀드 이제 대표분을 만나서 같이 이제 비빔밥을 먹으면서 비빔밥. 그분이 코리안 코리안 푸드 먹고 비빔밥. 싶다. 그래가지고 비빔밥을 먹으면서 저희 회사 소개를 했더니 아마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 어이없어 하셨던 이유 중에 제일 컸던 거는 너의 지금 스테이터스에 비해서 뭔가 비전이 너무 크다. 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때 얘기했던 비전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바뀔 거다. 대한민국이라 난 그렇게 작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가 호텔을 가게 될 것이다. 네? 모두가 호텔을 가게 될 것이다. 호텔을 가게 된다고요? 집 그리고 놔두고 왜 호텔을 갑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바뀔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그런 에너지가 있는 대한민국의 거라고. 동물의 왕국입니까? 논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정주영 회장님급의 드립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500원에는 거북선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네, 맞- 확인나 맞아요, 했어? 맞아요. 바뀔 거야. 그래서 한국인은 정의 민족이라 호텔을 많이 투자를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누적 투자액이 4억 5천이었다. 하니까 가요. 너무 작았네. 진짜 어이없어 하시면서 대한민국은 그런 투자금으로 외국을 나오냐.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기여를 했네. 했죠. 네.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뭐 스타트업들 쓸데없이 이런 해외 컨퍼런스에 보내냐. 국세 그러니까. 낭비야 이런 생각했는데 낭비가 아니네. 창업진흥원은 어떤 아이템이었어요? 해외 그런 부스 방문 지원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액을 지원해 주진 않았고 일부 금액을 이제 해주시고 부스 지원비 이런 거 해주시고. 그 우스살의 영상 좀 아니 그러면은 마련하라고 대표님 세금 많이 내셔야 되겠다. 충분히 많이 내고 이번에 있다고 M&A 할 생각합니다. 때 엄청 많이 내셨죠?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네. 냈습니다. 자. 네. 이제 투자 유치 관련해서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쿼이어 같은 좋은 데 만나면은 뭐 미팅을 하는데 네. 누구는 이제 15분 만에 끝낸다, 누구는 뭐 30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요? 뭐 어떤 방에 들어가고 일단 몇 명이 앉아 있고 몇 분 말하고. 예. 투자자분들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네. 벌벌한 거는 굉장히 작아요. 대부분 다큐멘트고 만나서 일단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진행됐다. 그분들 입장에서 나에게 시간을 쓸 여지가 생겼다. 투자자는 소수고 회사는 여러 개거든요. 근데 그분들 그렇죠. 입장에서 시간을 나에게 내면.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면접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면접 분위기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라는 사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관심인 거지. 그게 뭔가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심사 물론 뒤에서 하시겠죠. 근데 뭐 앞에서 대놓고 넌 합격, 넌 불합격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그 데이터룸이라고 음. 그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 거기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음. 필요하면 이거 빠졌는데 이거 달라. 뭐 계약서 이거 달라. 맞습니다. 이 데이터 이거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심사역들하고 좀 다르게 도큐멘트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부적으로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진짜 질문 응답을 해야 될 것만 질문 응답을 하는 스타일인 거죠. 저는 그런 답은 모르고 운의 영역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 운이 다른 분에게 재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게 또 겸손이야.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운이 아니라 절박함과 이 에너지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건데. 막 그 좀 흔한 얘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사실 투자 유치 관련된 썰에서 많이 만나봐라 뭐 네.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음. 네. 그러니까 실행 면에서 그 운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 되게 큰 교훈은 뭐냐면은 목표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목표를 공략하는 거를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 유치를 할 때는 정말 많이 이 스토리를 오히려 뿌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세코이어가 어딘지도 모르셨고 세코이어는 맞아요. 인도에 오피스가 있는데 만나기로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이는 데를 여러 군데를 침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알려낸 거잖아요. 음. 전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마다 장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만약에 그런 걸 연역적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즉 네트워크가 있고 내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방법론을 알고 있다면 그걸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길인데 당시에 저는 역량보다 의지가 강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도 잘 몰랐고 투자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지만 중요한 거는 많이 만나야 된다. 이 생각만 있었고 제가 그때 피칭하신 투자자분은 최소 200분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걸린 거죠. 모수가 많으니까 네.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땀으로 만드는 거야. 저의 전략은 끈기와 그냥 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해봤던 걸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마케팅이든 개발이든 기획이든 디자인이든 영업이든 뭐 고객 응대든 투자든 어떤 것도 제가 미리 해봤던 건 없잖아요. 그 모든 경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경험이었고 그거를 극복해내는 과정은 돌파밖에 없다. 그냥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야 이건 대단한 스토리네. 나에게 실패는 가정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실패는 가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걸 내가 가정하는 순간 그건 이미 실패가 아니라 핸들링 할 수 있는 리스크인 거니까. 네. 근데 실패는 진짜 내가 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게 실패인데 저는 투자 실패를 가정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투자 실패를 가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실패를 했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저는 네. 만약 그랬으면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을 거라 아, 생각해요. 그랬을 것 같아.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 대표님은 진짜 맨땅에 헤딩하셔서 세코이를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 대표님한테 연락하면 돼요. 아니. 아니 정말로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맞아. 페이 포워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신 대표님은 뭐 저희랑도 같이 했지만 투자도 지금 시작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이 아 나 진짜 절박한데 세코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소개해 주실 분이에요. 저는 진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좋은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제가 겪었던 것들을 나눠드리고 그분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획득하는 거는 그분들의 역량과 그렇죠. 에너지겠죠. 네. 네. 세쿼이어 이후로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과 이후, 이전까지도 이제 투자는 있었는데 DNA랄까? 네. 완전 모습 자체가 이제 맞아요. 탈바꿈됐다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세카에 투자를 받기 전에 모였던 구성원 분들은 창업자들에 대한 개인적 관계가 되게 많고 그렇죠. 또 그 서비스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잘 모르지만 저 회사가 잘 될 것 같아. 저 서비스가 너무 좋아. 난 저 회사가 잘 됐을 것 같고 저기서 뭔가 같이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모인 거죠. 능력보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그런 구심점이었다면 투자를 받고 나서부터는 그 의지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능력도 아주 중요한. 그렇게 해야지 팀 빌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비싼 분들한테 페이할 수 있는 돈도 생긴 거니까. 맞아요. 얼마를 투자 받으셨죠 세코이한테?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당시에는 비공개로 했는데 이젠 다 끝났잖아요. 네, 200억 이상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누적 4억 5천을 받은 회사가 네. 한 방에 200억 넘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세콰이엇에도 전례가 없었던 케이스다. 근데 왜 그때는 비공개로 했어요? 부족한 저희 경영적 능력에서는 그런 불필요한 노이즈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네.
막 신문이 뭐라고 했겠어. 헤드라인에 뭐 200억 대박, 네. 데일리 호텔. 근데 그래도 그냥 세콰이어가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금액이 비공개인데 그때 그래도 꽤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네, 맞아요. 드문 일이니까. 네. 그때는 스타트업 씬에서 오히려 세콰이어 캐피탈이 밸류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투자를 안 하니까 그 회사를 알고 있었던 회사가 별로 없죠.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자본 조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 아시지만 당시에 저 같은 사업가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진짜 네. 성장을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졌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관계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뭔가 세콰이어가 우리랑 뭐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들어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 일단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펀드와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거는 서포트하는 마인드나 어프로치가 완전 다르고 그 팀은 규모가 2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20명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몰린 엘리트들만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인데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써서 우리 회사를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 정신적으로 서포트가 많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들이 소개시켜주는 네트워크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회사가 좀 더 잘 됐으면 빌 게이츠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네트워크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가 소개시켜주면 어디든지 만날 수 있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제일 파워풀한 분은 싱가포르 총리분 또 만났었고 동료 사업가로서 만났던 사업가들은 고젯, 토코피디아 지금 네노라는 스타트업 대표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글로벌리 이미 플레이어로서 검증된 사업가들을 그냥 동료 사업가로서 이렇게 편하게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난 자극이 되죠. 네, 사업가로서 와 나도 진짜 저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고민은 결국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 고민들을 아무리 큰 회사라도 네. 사업가로서 같이 나누고 솔루션을 가진 선배들을 내가 만나볼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엄청난 경험이었죠.